그 바이블 책으로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페이지에 바이블 포커스라고 있어요. 그 단원에 나오는 내용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프린트 뽑아드린 거 있죠? 프린트 뽑아드린 거에 첫 번째 페이지, 요 페이지. 그래서 요게 요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복습하시면서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요 단원에서 나오는 주제는 크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 근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하는 건데 요 마지막에 써 있는 근이라는 단어는 우리 방정식 할 때 나오는 그 근이에요. 방정식의 해 같은 거거든요.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소리인데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거듭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 그냥 합쳐서 거듭 제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보자고요. x제곱은 a다. 이 방정식의 해는 뭐죠? 야, 대답하라고 쉬운 거 주는 거야.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죠? 에이, 진짜. 이럴 거야? 첫날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뭐 A가 음수면 허수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는 얘잖아요. 그죠? 왜 우리 그런 거 기억나나요? A의 제곱근. 좋아. 갑자기 제가 너무 막 훅훅 들어가니까 좀 그렇죠? A의 제곱근 이거 뭐였다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요 방정식의 해다 그런 뜻이에요. A의 제곱근,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 X제곱은 A야. 이 방정식의 해를 A의 제곱근 그런다고. 그래서 A의 제곱근 그러면 뿔마 루트 A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거라고.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는 다른 거야. 막 그랬다고. 그죠? A의 제곱근은 뭐였냐면 X제곱은 A의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뿔마 루트 A 이게 A의 제곱근이었고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였죠. 요 루트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그냥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둘이 달라요 이런 거 하면서 배웠을 거라고요. 아무튼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이런 형태의 방정식, 거듭 제곱되어 있는 형태의 방정식 그것의 해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미 우리가 하나는 알고 있다. 제곱일 때 루트. 그죠? 그럼 거듭 제곱이라는 건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막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은 a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있을 거고 x 네제곱은 a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방정식도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이죠. 해가 몇 개죠? 3개죠. 자지마. 4차 방정식이죠. 해가 몇 개죠? 4개겠지. 4차 방정식이니까요. 그죠? 네. 자연수 n이에요. n차 방정식입니다. 해가 몇 개예요? n개 있을 겁니다. n차 방정식이니까. 물론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n개 있을 거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방정식의 해를 거듭제곱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를 우리 루트를 갖다 쓰기로 했는데 세제곱되어 있는 거 얘는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똑같이 루트 a이긴 한데요. 요 루트 앞에 조그맣게 숫자 3 이렇게 딱 붙어요. 작은 숫자로 써 있습니다. 세제곱근 a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루트 a, 이 기호 의미 뭐예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소리잖아. 루트 3 뭐야? 이거 제곱하면 3 되는 숫자가 루트 3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써 있으면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있으면 다행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요. 해가 3개 있어. 그 중에 이건 3개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1, 또 하나는 오메가? 오메가 바?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복소수 할 때 나오는 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고 이 방정식의 해로 1이 있거든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중엔 1이 있어. 1은 3번 곱하면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세제곱근 중에서는 1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없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라고? 세제곱근 2다 이렇게 쓸 거라고. 이 기호 의미는 뭐다? 세제곱하면 2가 되는 크기를 가진 숫자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하 이거 세제곱하면 2가 되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새로운 기호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텐데 정확한 기호의 모양새는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드린 프린트로 14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자, 흑백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거 원래 바이블에는 다른 색깔로 글씨가 써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가운데 n이라고 되어 있죠. n 루트 a 이렇게 써 있잖아요. n 제곱근 a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조그만 요 n 얘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요. 이거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뜻입니다. 아하, 그런 의미로 갖다 쓰는 거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a 얘는 뭐다? 어디 갔니? 얘는 뭐다? 여기에 2가 생략된 거다. 요 2가 생략된 거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루트 2는 그러니까 제곱근의 2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안 써 있으면 2가 생략된 거고 뭔가 다른 숫자가 써 있으면 세제곱근이구나. 4제곱하면 a가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도 이런 거 있겠지. 뭐 이런 거? 이게 얼마예요? 4제곱근 16이야. 4제곱해서 16 되는 숫자래. 누가 있어요? 2지 2. 2는 4제곱하면 16 되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기호에 일단은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근이라는 이름의 기호인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딱 이 숫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3차 방정식이야. 근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4차 방정식이야. 근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고 4차 방정식이 4개고 5차 방정식이 5개라고 해서 이 근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찾는 것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n차 방정식의 해 중에 실수인 게 있을 텐데 그 실수인 게 도대체 몇 개 있을까? 그게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주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있을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x제곱은 a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어요. 이 중에 실수인 게 몇 개 있을까를 물어보는 건데 a라고 써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숫자를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요? x제곱은 3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하나 있고요. x세제곱은 3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자고요. x제곱은 3이야. 근이 2개 있겠죠? 실근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루트 3은 실수잖아. 그죠? 뿔마 루트 3 이런 둘 다 실근이에요. x세제곱은 3이야. 얘는요? 근이 3개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 있을까? 3이라서 다들 멍 때리고 있다. 1이야. 근이 3개 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실근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여기서 실근 나오고 여기서 허근 나오는 거잖아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라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인데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거듭제곱 형태의 방정식, 저 방정식의 해 중에 실수인 거 찾겠다 인데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우리 이건 2차 방정식 할 때 오지게 많이 했던 건데 좌변 우변 따로따로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우리 뭐 이번 시험 범위에 무슨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요 어쩌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교점 생기니 많이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 그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면 얘와 얘 교점 찾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x에 관한 뭐 다항함수니까 그렇다 치고 얘는 뭐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 불러요? y는 a 이걸 이렇게 생긴 거니까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요? x 값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a가 양수면 위에 있을 거고 a가 음수면 밑에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요 놈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요 녀석 그래프 그려서 얘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요 놈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직 안 배워요. 그래서 대충밖에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 대충 한번 그려보자는 이야기인데 대충 그리려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n이 홀수면 어쨌든 0,0을 지나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x가 양수면 어쨌든 양수를 여러 번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y는 당연히 양수예요. 오른쪽 위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뭐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가 음수면 음수를 열라 곱할 건데 홀수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안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y도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밑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왼쪽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n이 홀수일 때 y는 x n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어떠냐? 0,0을 지나는 건 당연하고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인 것도 당연한데 x가 음수일 때 생각해 보자는 거야. x가 음수야? 여러 번 곱할 건데 짝수번 곱하면 마이너스는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y가 양수로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 x제곱 생각해 보면 되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네. 그림을 보면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림이 그려질 거고 n이 짝수일 땐 왼쪽 위에서 내려왔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거기에다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한번 그어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a가 양수일 때도 한 번밖에 안 만나고요. a가 0이어도 당연히 한 번 만나고 a가 음수여도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그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왼쪽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옆으로 그으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근데 얘는 약간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a가 양수면 두 번 만나게 될 거고 a가 0이면 한 번 만나게 될 거고 a가 음수면 안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그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이 홀수냐 짝수냐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 n이 홀수인 경우엔 무조건 하나 n이 짝수인 경우엔 그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조금 더 예쁜 그림은 역시나 바이블에 보시면 나올 텐데 아까 보라고 했던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또 같이 보긴 할 텐데 좋아. 그 14페이지에 보고 파악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5페이지 밑에 보세요. 15페이지 밑에 보시면 표 그려져 있거든요. 그 표가 RPM에도 있어요. 다른 문제집에도 표가 다 그려져 있는데 그 표로 외우시면 큰일 나요. 아니 뭐 큰일 날 건 아니고 표로 외우시면 별로 안 좋아요. 헷갈리거든요. 까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그래프 두 개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a의 n제곱근이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숫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연습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3의 제곱근이야. 이 제곱근이라는 말은 2제곱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3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3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뭐가 빡 떠올라야 되냐면 제곱근이라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럼 x제곱이니까 짝수차죠? 이 그림이에요. 우변에 3 들어있죠? 양수예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실수가 두 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그 두 개, 뿔마 루트 3. 그거 두 개가 다 실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이런 말을 보면
이 말을 보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세제곱근이라며. 세제곱 판단 이야기잖아. 세제곱해서 누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요 방정식의 해는 3개가 있겠지만 그중에 실수인 게 몇 개 있냐 하면 홀수차거든요. 이거야 이거. 그럼 우변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만날 거기 때문에 아, 요 녀석 중에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이야. 어떤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고? 4제곱근이니까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있다? 없다. 0개 없다. x 4제곱이니까 짝수차잖아요. 그죠? 그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실제로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구체적으로 몰라요. 아직은. 어쨌든 짝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2면 밑에 있잖아요. 그죠? 안 만난다고? 아니 4제곱해서 음수되는 실수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4제곱근이니까 원래는 4개 있겠지만 그중에 실수인 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근의 개수 물어보면 방정식을 빨리 떠올리고 나서 그래프를 머릿속에 딱 띄워놓고 교점이 몇 개인지 살펴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참고로 바이블에는 요거 바로 뒤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뒤에 지수에 확장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해야 될 이야기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좀 불친절한데 뭘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냐면 지수 범위를 확장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우리 아까 거듭제곱근 할 때 이렇게 생긴 방정식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요걸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n이라는 녀석이 지수겠죠? 위에 있는 거. 여기 지수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이라고 불러요. 밑 지수.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새로운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수에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지수를 처음 배우거든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거? 맞죠? 아닌가? 그러겠지. 뭐 2를 세제곱해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을 곱하면 2의 5제곱이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뭐 어쨌든 중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a의 x제곱이랑 a의 y제곱을 곱하면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지수법칙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x랑 y의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냐면 a를 실제로 2번 곱한 거고 a를 3번 곱한 거고 걔네들을 곱하면 총 5번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야.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죠?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거 다 알죠? 이걸 모르면 아니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라면서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고요. 실제로 몇 번을 곱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지수끼리의 연산을 하기 위해선 밑이 같아야 돼요. 그죠? 밑이 다 A여야 합쳐서 A의 몇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2를 3개 곱했고 3을 2개 곱했어. 더 이상 간단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밑이 같은 애들끼리 연산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인데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 지수를 자연수가 아닌 조금 더 넓은 범위,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로 확장했을 때 이 지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녀석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처음 배울 땐. 제가 퉁쳐서 이거 하나만 쓰긴 썼는데 왜 간단하게 생기지 않았냐면 만약에 x랑 y랑 같으면 어떻게 해? 네. x랑 y랑 같으면 어떻게 해? 그럼 지수에 누가 와야 돼? 0이 와야 돼. a의 세제곱이랑 a의 세제곱을 나눌 거야. 그럼 얘 뭐 돼요? 1이겠지. 근데 이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밑이 같을 때 나누기라는 건 지수끼리 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돼. 근데 실제 값은 얼마냐면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a를 몇 번 곱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0을 집어넣으면 a를 0번 곱한 거야. 3을 0번 곱한 거야. 5를 0번 곱한 거야. 약간 이상하다고. 0번 곱하는 게 뭐야. 근데 이것도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얘를 뭐라고? 1이라고. a의 0제곱을 1이라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기만 하면 요 지수 법칙에서 x랑 y랑 둘이 같을 때도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지 않겠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는 순간 지수 법칙 그냥 막 써도 돼가 된다는 거야. 심지어 y가 더 클 때, 즉 지수가 음수가 됐을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의 세제곱이랑 a의 무언가를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이 1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가 좀 그러네. 별로 할까요? 이렇게. 여기 별표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왜? 지수 법칙에서의 곱하기라는 건 지수끼리 더하는 건데 더해서 누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별표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게 마치 뭐처럼 생겼다? 이것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써보면 이런 거거든요. a의 세제곱이랑 a의 세제곱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1이겠죠. 약분돼서 1로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라고?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쓸 거라고. 그러면 얘도 그냥 지수 법칙처럼 마음껏 써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지수 법칙을 내가 마음껏 쓰기 위해서 지수 법 3이라고 쓰지 말고 n이라고 쓸까?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씩 하는 건데 지수가 0일 때 그리고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그때도 이거야 이거야 라고 약속을 하면 여기 우리가 자연수일 때만 썼던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지수에 올라가는 숫자가 0이거나 음의 정수일 때 필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조건이 달려요. 밑이 누구였다고? 요 A. 0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0의 세제곱분의 1이면 0분의 1이잖아요.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죠.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기본적인 숫자 체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실수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0의 0제곱이라는 건 0의 세제곱에서 0의 세제곱을 나눈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0을 0으로 나눠서 갑자기 1이 되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밑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요거와 요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약속을 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좋게 말해서 약속을 하는 거고요.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외우는 겁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라고 그냥 외우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약속했으니까 우린 지키면 돼요. 외우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 더 하면 요건데 이번엔 요 녀석을 좀 괴롭혀 볼 거예요. 우리 거듭제곱근 이야기를 했거든요. x의 n제곱은 a야. 요 방정식의 근으로 x를 누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겼다고 할 거라고요. n제곱근 a. 이 기호의 의미 뭐라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진짜로 n제곱 해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얘 뭐가 돼요? a가 돼요. 이 기호의 의미가 그거였으니까.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였으니까. 근데 이 a라고 써있는 건 지수에 실제로는 1이 이렇게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무언가의 거듭제곱이야. 이거 지수로 따지자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고? a의 n분의 1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n분의 1이랑 n을 곱해서 1이 될 거니까. 요 거듭제곱근도 이렇게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면 치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 a의 n분의 m제곱이다.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 a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생긴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저기 써 있는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가 돼요. 사실은 저거 갖다 쓰려고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달아서 범위를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얘처럼 단서가 좀 필요한데 얘는 어떤 단서가 필요하냐면 밑에 들어있는 a 있죠. 얘는 이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였지? 뭐 예를 들어서 제곱, 세제곱, 2분의 1제곱 이런 거거든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다시 2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계속 거듭제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법칙 입장에서 보자면 얘랑 얘를 곱해서 원래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2를 제곱했잖아요. 이미 양수가 돼요. 이미 양수가 됐다고. 그러고 나서 뭘 세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는 거야. 당연히 양수예요. 음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려면 미세 크기가 음수일 땐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지수가 유리수일 땐 밑이 0보다 클 때만 하기로 하자 라고 어처구니 없지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냥 별로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저렇게 해야 저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말이 장황해졌는데 결론을 그래서 짧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고 싶어요 라는 거고요. 요 지수 법칙을 쓸 땐 밑이 같으면 되는데 이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때 꼭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음수거나 0이거나 유리수거나 혹은 실수 범위일 때도 저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이런 단서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이런 단서를 달아주면 0이거나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 쓸 수 있고 이런 단서를 달아준다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는 이런 계산을 별로 할 일이 아니지. 앞으로 하겠죠. 뭐 이런 거 한다고요. 이거 헷갈리겠다. 이런 거 할까요? 이런 거 계산한다고 지수에 루트 2 막 이런 게 들어가요. 이 계산은 뭐 되냐면 3에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숫자 상상이나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도 안 와요. 그런데 그냥 계산은 할 수 있다고. 이런 단서들이 달려준다면 지수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얘기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 제가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듭제곱근의 이건 치면 안 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몇 개만 끄집어내서 살펴보면 이런 건데 n제곱근 a랑 m
또 뭘까요? M 제곱근 A랑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N 제곱근 A에다가 여기에 M 제곱근이 둘러붙으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그냥 거듭 제곱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리수인 지수로 다 바꿔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봐봐요. A의 N제곱근이잖아요. 얘는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면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A의 M분의 1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 요 안에 있는 애를 먼저 보면 N제곱근 A니까 N분의 1이야. 여기에 지금 요렇게 생긴 거듭 제곱근이 또 붙어 있는데 이거 역시나 뭐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N분의 1이라고. 그럼 얘네들이 곱할 거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이거를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책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M하고 N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얘 때문에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거다라는 거야. 이런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나와요. 대도 않는 이상한 증명 이만큼씩 써가지고. 얘는 받아들일 때까지 그냥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매번 증명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약간 졸리잖아요. 재미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런 종류의 계산은 그냥 받아들여질 때까지 산수 연습을 계속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튼 짧게 제가 설명해야 될 것들은 했고요. 책 다시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상기시켜보고 예제를 볼게요. 아까 드린 프린트 있죠? 바이블. 프린트 맨 앞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13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첫 번째로 거듭 제곱근 얘기가 나오죠. 제가 밑줄 그으라는데 밑줄 그으시고요.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그 부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하고 콤마 뒤에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 제곱의 및 N을 거듭 제곱의 지수. 새로운 용어니까 그 용어는 뭐 한 번만 읽어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은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일반적으로라는 글자 보이죠? 거기 와서 뒤에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그 바로 밑에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n제곱 근까지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은 것만 다시 읽어보면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를 a의 n제곱 근.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용어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요. 네. 은재? 예, 이거 앉으세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제일 밑에 가서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거기 있죠? 그 뒤부터 그을게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이므로 함수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 약간 진하게 프린트가 돼 있죠. 실제로 바이블에 보면 형광펜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새카맣게 되어 있는데 중요하니까 같이 밑줄 그었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래프 두 개 그려져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홀수차일 때는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짝수차일 때는 왼쪽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바이블에 밑줄 긋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그 진하게 글씨 되어 있는 거 있죠.
n이 홀수일 때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뿐. 바이블에도 실제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요. 넌 왜 안 보여? 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면 돼요. 네. 밑줄 근 거 다시 읽어보면 n이 홀수일 때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요 그림 잠깐 보고 갈게요. 그림에 보시면 제가 아까 칠판에 그렸던 그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눈에 잘 찍어두고 가야 되는 거 하나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그 책 뒤에도 어딘가에 써 있는데 그림 있는 김에 뭘 표시해야 되냐면 뭘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 얘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n이 홀수면 왼쪽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y는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점의 x좌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당연하지. 그 방정식이 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a가 있는 경우에요. 그때 요점 x좌표 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n제곱근 루트 a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a가 음수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도 돼요. 언제?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실제로 얘는 0보다 작은 실수예요. 이런 얘기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7 실수예요. 이 방정 이거 어디서 온 거라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아니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 되는 거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해로 찾은 게 요 녀석인데 실근이라면서 찾은 게 요 녀석인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는 거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홀수 제곱일 땐 괜찮다고요. 홀수 제곱근일 땐 괜찮다고요. 음수로 홀수 제곱하면 음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는 누구랑 크기가 같은 값일 거냐면 마이너스에 세제곱근 7하고 같은 크기를 갖는 숫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루트 안에 음수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약간 편하게 하려고 선하게 구도로 가져가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홀수 제곱근이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 당연히 괜찮고 대신 짝수 제곱근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짝수 제곱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다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챕터에 우리 방금 밑줄 그은 거 있죠. 한 개뿐.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a와 n제곱근 a의 부호는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a와 n제곱근 a의 부호는 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하는 거라고요. a가 마이너스 7이면 n제곱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7 얘도 음의 값을 갖는다고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눈에 좀 찍어 두시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n이 짝수일 때죠. 그래서 제일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 14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에 따라서 들어오죠. 눈에 따라서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클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양수와 음수 각각 한 개씩 존재합니다. 멍 때리면 넘어가 얘들아. 긴장 바짝 하세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줄이야. 따라서부터 쭉 그어서 양수와 음수 각각 한 개씩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그림에 있는 거 눈으로 다시 찍고 가자면 n이 짝수인 경우에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인 거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요렇게 생겨서 a가 여기에 요렇게 그어지면 요렇게 실근 두 개 생길 텐데 요 녀석은 누구다? n제곱근 a다. 요 녀석은 누구다? 마이너스의 n제곱근 a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n이 짝수 차일 땐 뿔마 두 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뿔마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n이 짝수면 a는 양수여야 됩니다. 0 넣으시면 안 돼요. 15페이지 로마자 2번 보이죠? a가 0일 때 로마자 2번 a가 0일 때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0 하나뿐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로마자 3번에 a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따라서 눈에 들어오죠.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n이 홀수일 땐 그냥 하나 이러고 치울 텐데 n이 짝수일 땐 a가 0보다 크냐 0이냐 작으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밑줄을 그어서 확인했고 15페이지 밑에 표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뭐 표는 뭐 많이 보게 될 표인데 표시 많이 나오는 거라서 뭐 그렇긴 한다만 저는 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표 말고 그림을 꼭 떠올려서 외우도록 하시고요. 18페이지 잠깐 볼게요. 18페이지 바이블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면서 박스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거 눈으로 볼 필요는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가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첫 번째 줄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거기다 표시하세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다 지수 법칙 가지고 증명할 수 있고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밑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이 0보다 크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1번은 그냥 거듭 제곱근의 정의 자체예요. 그죠? 당연한 거고요. 2번 n제곱근 A랑 n제곱근 B예요. 둘 다 n분의 1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도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보면 n분의 1이고요. 얘도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둘 다 n분의 1이니까 그냥 하나로 합치자고. 이렇게. 그죠? 지수 법칙이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 B의 n제곱근이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되더라. 인데 이거 다 말한 것처럼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체로 생각하는 것보단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 생각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시면 되고 뭐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증명 나와 있는데요. 그 증명은 나중에 우리 내신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산수는 지수 법칙 가지고 해결하자입니다. 옆에 개념 톡톡은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20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자연수 지수의 지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A, B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밑줄 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A, B는 실수고요. 대신에 M, N이 자연수래요. 보시는 것처럼 A, B가 밑이고 M, N이 지수예요. 지수가 자연수일 땐 밑에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야. 실수 전체가 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수 법칙 내용 자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막 별표 쳐가면서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눈여겨봐야 될 건 지수가 자연수일 땐 밑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21페이지예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또 있죠.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인데 박스 안에 A는 0이 아니고 있죠. A는 0이 아니고가 중요하겠지요. 밑이 0이 아니어야 지수가 0일 때 1이라고 할 거고 지수에 음수 들어왔을 땐 역수 취한 거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로 확장이 되려면 밑이 0이 아니야 라는 단서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22쪽, 23쪽 다 증명하고 있어요. 생략할 겁니다. 아까 7, 8에 다 했던 거니까 나중에 이건 여러분이 혼자서 보셔도 충분하고요. 쭉쭉 넘어가서 25페이지에 또 바이블 포인트 하나 나오죠. 유리수 지수에 A가 0보다 크다. 이고라고 되어 있죠. A가 0보다 크다는 게 역시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새로운 약속인 거지. 지수가 n분의 m일 때 또는 지수가 n분의 1일 때 이때 얘네들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렇게 거듭제곱근이라고 정의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단 A가 0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필요하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뭐 2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바이블로. 그것도 나중에 뭐 보시면서 혼자 읽어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 27페이지 맨 위에 제목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지수와 지수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설명은 안 했잖아요. 그 세 번째 줄에 이건 밑줄 치지 마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고딕체로. 엄밀히 보이는 것은 고교 과정을 넘는 수준이래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닥치고 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뭘 외워야 되냐면 중간쯤에 내려와서 따라서 눈에 들어오나요? 따라서 27페이지 중간 따라서 있죠. 밑줄 긋습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 일 때 맨 끝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즉 밑이 0보다 크면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 마음껏 써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정도만 표시를 좀 해두세요. 바이블 포인트 박스 안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그 27페이지 마지막 밑에 표 하나 또 그려져 있죠. 이 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이 표도 눈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줄에 보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렇게 지수의 범위가 야금야금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럴 때마다 미세 조건, 자연수 지수일 땐 모든 실수, 정수 지수일 땐 0이 아니어야 돼요. 유리수나 실수 지수일 땐 0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도 눈에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다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예요.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는 뭐냐면 요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 뭐 어쨌든 더하고 빼고는 거의 안 나올 거고 곱하고 나누는 건 지수 법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여기 주제 보시면 뭐래요? 대소비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자는 거야.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밑이나 들어오죠? 밑이나 지수를 같게 만들어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 물이 응용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 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생긴 숫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세제곱근 3하고 네제곱근 4하고 누가 더 큰지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얘를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 보면 3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4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소비교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더 A, B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는 방법은 빼서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절대분식 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 둘이 뺄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생긴 숫자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다? 밑을 같게 하던가
지수를 갖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을 갖게 할 방법은 없거든요. 얘가 3이고 4여서. 그래서 이제 지수를 갖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지수를 갖게 하는 기술이 뭐냐면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잖아. 깜짝이야. 3하고 4를 생각해보면 최소 공배수 누구야? 12죠. 두 군데다 다 똑같이 12제곱을 해버릴 거예요. 어차피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비교할 건데 똑같이 12제곱씩 해도 대소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원래 큰 놈이 더 크겠지. 똑같이 12번씩 곱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이 12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누가 돼요? 3의 3분의 1에 12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수 법칙 이용하면 3은 0보다 큰 숫자니까. 얘도 마찬가지. 4의 4분의 1에 12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누가 될 거야? 4의 세제곱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이 4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 마음껏 써도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요. 보통 12제곱을 했으니까 12분의 1제곱도 똑같이 또 해요.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럼 원래 숫자랑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어쨌든 뭐가 된 거다? 12분의 1이라는 똑같은 지수로 통일이 된 거다. 그런 소리예요. 약간 억지 같지만 3분의 1을 12분의 4라고 볼 거고 4분의 1을 12분의 3이라고 볼 거란 소리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1에 12분의 1제곱인 거고 얘는 4의 세제곱 얼마냐? 뭐라고? 64래요. 64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얘도 12분의 1제곱, 얘도 12분의 1제곱이에요. 지수가 똑같아졌다고. 그럼 이제 밑이 큰 놈이 더 크겠지. 얘가 더 크겠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엔 얘가 더 큰 숫자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르게 생긴 거듭제곱근의 대소를 비교할 땐 밑을 통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밑을 통일한다고 해봤자 막 에이 극히 드물어요. 됐고 보통은 밑이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통일해서 비교하시면 되고요. 밑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음 주쯤에 하게 될 지수 함수에서 더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요 얘기가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그 예제 보시면 28페이지에 예제라면서 똑같은 저 숫자 가지고 대소 비교하고 있는데 방법 1, 2, 3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까 몇 쪽이었죠? 19페이지와 29페이지에 개념 콕콕이라는 곳이 있어요. 19페이지, 29페이지 그 두 군데 개념 콕콕 있어요. 그거 지금 좀 풀어보세요. 바이블로 30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부터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예제 1번부터 보시면 글씨 보이나요? 이 정도면 잘 안 보이나요? 점점 잘 보기 시작하죠. 아닌가?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고요. 보시면 뭐 당연히 거듭제곱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수를 살펴보면 뭐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유리수인 지수들이 막 나와 있고 이런 애들도 보면 막 거듭제곱 안에 숫자들이 또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요거 간단히 하세요인데 그냥 푸는 김에 아예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할게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간단히 하여라 라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모으란 이야기고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모아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봐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 보시면 분자는 16이고 분모는 81이에요. 이건 소수가 2죠. 소인수분 해보면 2고 요 놈은 3이거든요. 그러니까 2하고 3은 따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얘는 한꺼번에 생각해보면 이게 4의 세제곱, 3의 4제곱이고 3의 4제곱이랑
2의 4제곱이 지금 아예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81분의 16이라는 것 자체는 3분의 2의 통째로 4제곱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3분의 2라는 숫자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을 하시면 돼요. 3분의 2의 4제곱에다가 이 밖에 지금 4분의 3제곱이 붙어 있는 거고 그 밖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간단히 하래. 뭐 하란 이야기예요? 지수법칙 쓰라 그런 이야기예요. 써도 된다고 안 된다고? 써도 된다고. 왜 된다고? 밑이 0보다 크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밑이 누구예요? 3분의 2잖아. 3분의 2. 그지? 3분의 2는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와라락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4랑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은 다 곱하라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누가 남아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을 거고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돼요? 역수 취하라 그런 이야기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결이 될 거라는 거지. 그렇죠? 2번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연필로 이거 분필로 다시 쓰면 되게 복잡하고 요란하게 숫자들이 써 있지만 결국은 다 2랑 관련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죠? 다 2의 거듭 제곱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밑을 2로 바꾸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고 나면 지수끼리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소리거든요. 얘는요. 8이라는 것 자체가 2의 세제곱이야. 그죠? 거기에 5제곱 붙었거든요. 이거 밑을 2라고 하면 지수 누가 들어가야 돼요? 15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세제곱에다가 5제곱이니까 이 수는 세제곱에 5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에 1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 둘은 곱하는 거니까. 얘는요. 16이면 2가 4개 있는 거야. 그죠? 16분의 1이면 2의 몇 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2의 4제곱인데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붙은 거잖아. 그죠? 거기에 지금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누가 와요?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오겠죠. 요 녀석을 밑이 2인 녀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야. 이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얘도요. 나누기야. 64가 2의 6제곱이라는 거 정도는 알죠? 2의 거듭제곱수 정도는 보면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구나. 밑이 다 2니까 그럼 난 지수만 고려하면 되네. 그래서 2라고 밑을 딱 박아놓고 지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수 아까 뭐였다고? 15였다고요? 이거 지수 아까 뭐였다고요? 4의 제곱이니까 8인데 분모에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얘는 2의 6제곱이야. 그런데 나누기 하고는 죽이니까 빼야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지수 싹 계산하니까 뭐 돼요? 1 되죠? 얘는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지수법칙 빨리 쓰세요. 그런 이야기고 3번도 보시면 훨씬 복잡하게 생겼죠? 3번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칠판에 써보면 6제곱근이에요. 요 안에 a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ab예요. 나누기 세제곱근 a제곱 b세제곱이에요. 얘는 밑이 두 종류가 있죠. a도 있고 b도 있고 a끼리 b끼리 빨리 계산하는 거야. 빨리 해보면 이거예요. a부터 갑니다. 요 a는 지수가 뭐예요? 너무 빨리 왔나? 요 a는 제곱 붙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거듭제곱근이죠. 6제곱근이잖아. 저거 지수로 나타내면 뭐 된다고? 6분의 1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a제곱의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되는 거지. 약분해서. 오케이? 괜찮죠? 요 a는 지수가 뭐야? 3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요 a는 여기 안 써 있는 건 1이 아니야. 2라고 그랬어요. 2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요 a는 지수가 뭐냐면 2분의 1이에요. 곱하기니까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요 a는 지수가 뭐야?
제곱이에요. 3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요 a의 지수는 3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요게 a에 붙어있는 지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괜찮죠? b 가볼까요? 똑같은 원리로 가면 되죠. 지수가 뭐야? 그죠? 세제곱에 6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되겠죠. 얘도 2분의 1. 그죠? 없는 건 2니까. 얘는요? 1이네요. 세제곱에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a의 6분의 1이고요. 요 녀석은 b의 0제곱인데 b의 0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맨 위에 보시면 b가 0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결국 누구만 나와요? 6제곱근 a 요거 하나만 딸랑 남게 될 거예요. 밑에 해설에 보시면 이렇게 바꿔서 안 풀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있거든요. 해설 보시면 그렇게 풀었을 텐데 고집할 필요 없다고요. 당연히 이게 훨씬 빠르고요. 이게 훨씬 정확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이에요. 쓰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릴 만큼 복잡하게 생긴 녀석인데 얘는 밑이 몇 종류가 있는 거야? x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x잖아요. x가 4개나 있는데 이게 다 밑이 똑같은 x잖아. 그럼 결국 계산하면 뭐 되는 거야? 그냥 x라는 밑 위에 지수가 뭐 올 거다 그런 이야기야. 지수만 빨리 계산하자는 이야기예요. 요거부터 할게요. 요 x는 잘 보시면 껍데기가 2겹 씌워져 있죠. 근데 요 껍데기는 지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요 껍데기는 지수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 x만 뜯어서 생각해보면 루트 x 밖에 세제곱근이 하나 또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x에 2분의 1 밖에 3분의 1이 또 하나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2분의 1, 3분의 1 둘이 곱할 거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x는 지수가 얼마냐면 6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얘는요. 얘도 껍데기가 2겹이에요. 요거 한 겹 있고 요거 한 겹 있어요. 요거 껍데기 얼마냐면 지수가 4분의 1 되겠죠. 여기 4니까. 요 밖에 얘는 3분의 1 되겠죠. 그거 둘을 곱해야겠죠.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이긴 한데 분모에 들었죠. 뭐 하라는 이야기다? 12분의 1이 12가 되는 게 아니야. 12분의 1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지수의 음수가 붙는 거라고. 오케이? 머리 쓰고 있죠? 6분의 1에 2분의 1이 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되죠? 3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2겹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분모에 있네요. 결국 뭐 된다? 마이너스에 6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래서 지수 싹 계산하면 빵이죠? 이렇게 생겼겠죠. x의 0제곱은 1이니까. 왜? x가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다른 것처럼 보이고 밑에 해설에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수 법칙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다른 교재 같은 데도 보시면 초반에 나와 있는 문제는 거듭제곱근 설명을 하려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억지로 거듭제곱근으로 풀고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마세요. 거듭제곱근이 보이면 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시는 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작년 이맘때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간단히 하여라인데 그냥 쭉쭉쭉 풀면 될 텐데
요거 A의 4분의 1 빼기 B의 4분의 1이 맨 앞에 써 있네요. 그 다음에 A의 4분의 1 더하기 B의 4분의 1이에요. 이거 전개하면 뭐 되죠?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름도 있는 식이야. 합차 그러죠. 전개하면 뭐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거잖아요. 그죠?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A의 4분의 1의 제곱이야. 누가 돼요? 얘가 되겠지 뭐. 그지? 뒤에 있는 거 제곱할 거야. 그럼 누가 돼요? 얘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쵸? 이게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계산한 거라고요. 거기다 지금 또 뭘 하래? 이거 뒤에다가 얘를 또 곱하래.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죠. 앞에 거 제곱할 거예요. 요거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될 거고 요거 제곱하면 당연히 B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써보자면 2번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거듭제곱근이라든지 유리수 지수가 조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치환하시면 돼요. 요 A의 3분의 1제곱을 X로 B의 3분의 1제곱을 Y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A는 뭐가 돼요? A의 3분의 1이 X니까 A는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B는 Y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세요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쓴 건지 되죠? 잘 안 보이나요? A의 3분의 1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하면 양변을 똑같이 세제곱씩 하자는 거야. 그럼 얘는 A가 될 거고 얘는 X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같은 원리로 A-B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이 되고요. 뒤에 있는 건 X 빼기 Y가 돼요. 그럼 얘는 원래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기 하라고 한 건데 이걸로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한 결과가 누구야?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요 X는 Y는 이거 내가 그냥 갖다 쓴 거니까 원래 거로 돌려야죠. X제곱이래. 이거 제곱하래. 이거 제곱해야죠. 이거 제곱하면 뭐 돼요? A에 3분의 2제곱 되겠지. 지수만 2배 하면 되잖아요. 그죠? A에 3분의 2제곱 더하기 X랑 Y랑 곱하면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그리고 B의 3분의 2제곱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치환하는 과정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이는 거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 요거 세제곱한 거고 요거 세제곱한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빠르게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답이 나오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RPM에 보시면 요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한번 풀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제 3번 더 볼게요. A의 2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다음의 값들을 한번 구해보세요인데 이거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A의 2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구할 수 있죠. AX 구하자면 얘는 뭐 돼요? 루트 안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참고로 A 자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뿔만 아니고 그냥 플러스인 녀석이 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를 풀어야 돼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라? 그렇게 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틀린 건 아닌데 이 방향으로 가시면 약간 고생스러워져요. 얘한테 루트 씌워서 이걸 찾으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를 바꾸란 소리가 아니고 뭘 바꾸란 소리다? 얘를 바꾸란 소리다.
얘를 바꿔서 이 모양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 보시면 요렇게 생겼는데 난 지금 누가 필요하다고? 얘가 필요하다고. 이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a의 2x제곱. 나온 건 다 ax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요 모양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찾고 싶은 건 이거니까 얘랑 값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리식이야. 값이 달라지면 안 돼. 뭐 해야 돼?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야죠.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서 이 모양이 나오게 해야 돼. 뭘 곱하라고? 그죠? 마음으로 들을게요. 이거 곱하라고, 이거 곱하라고. ax제곱을 곱하라고. 분자랑 분모에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될 거다? 분자는 얘랑 얘랑 둘이 곱할 거래요. 뭐가 돼요? a에 2x가 되겠죠.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뭐 돼요? a에 0제곱 될 거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분모는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똑같이 얘가 되죠. 그래서 이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요거 대입할 수 있죠. 아까처럼 루트가 두 겹 있으면 풀기 어렵잖아. 근데 얘는 집어넣으면 뭐 알아서 되겠지 뭐가. 최소한 분모 유리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건 이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이건 제가 안 할 거예요. 얘도 이 자체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짓을 해서 이 모양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다 2로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거 제곱해서 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제곱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완전 제곱이니까 그건 알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트 씌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뭐 제곱 세제곱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ax제곱 곱해서 요 모양이나 요 모양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값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거요. 다음 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재밌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세 양수 ABC가 있고요. 셋이 다 곱하면 4래요. A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이 16이래요. 그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일단 요거 값을 구하세요인데 X, Y, Z가 어디 있는가 하고 보면 지수에 붙어 있어요. 그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래요. 그러려면 밑이 같아야죠. 밑이 같아야 뭐 더하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해서 더하기 빼기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X, Y, Z는 밑이 다 다른 A, B, C라는 녀석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얘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뭐부터 한다고? X, Y, Z를 다 같은 밑에다가 올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 보니까 어때요? AX제곱도 16이고 B의 Y제곱도 16이고 C의 Z제곱도 16이래요. 16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왜 있는 거라고? X, Y, Z 받으려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양변에 뭐 하면 돼? X분의 1 제곱씩 하면 되지. X분의 1 제곱, X분의 1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 뭐 된다? 그냥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오케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요 y 양변에 똑같이 y분의 1제곱씩 하면 누가 돼요? b가 16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건데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든지 빼든지 하려면 밑이 같아야 된다고. 그 같은 밑을 찾는 거라고. 16이라고 나왔잖아요. 16한테 다 주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뭐 는 K다 해서 그냥 K라는 거 하나 두고 그 위에 다 올리시면 돼요. 올려서 밑이 같도록 통일을 시켜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 뭐 곱하든지 나누든지 해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을 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얘기 때문에 이 세 개씩 다 곱하시면 좌변은 ABC가 될 거고요. 우변은 밑이 16으로 다 똑같으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4. 4라며. ABC가 4. 얘 뭐 해야 돼요? 헷갈리면 이거 하면 되지. 이거 2의 제곱. 요거는 2의 4제곱. 이거 밖에 아이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2분의 1이면 되죠. 그럼 양 옆이 같아질 거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같은 원리로 2번도 보시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2번도 보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x, y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지수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밑이 달라요. 엄밀히 따지면 2의 세제곱 위에 있는 거고 2의 제곱 위에 있는 거잖아.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나왔다고? x랑 y 받으려고. 그죠? 8이라고 쓸까요? 8이 누구더라? k의 x분의 1이더라. 4가 누구더라? k의 y분의 1이더라. 이렇게 해야 얘네 둘이 더할 수 있죠. 이식 통째로 곱해서. 오케이?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RPM에 보면 몇 문제 들어있어요. 연습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5에 나오는 마지막은 5번입니다. 대소 비교하는 건데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밑이나 지수를 똑같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밑을 같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거듭제곱근의 경우에. 그래서 다 지수를 같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수를 같게 한다 생각하기 골치 아프면 똑같이 다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수로 나타내면 뭐 되죠? 5랑 6은 따로따로 볼 거예요. 5 위에 지수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6 위에 지수는 얼마야? 6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 세제곱근 붙었고 루트 하나 또 붙어 있으니까 3분의 1, 2분의 1 그래서 6분의 1이라고요. 얘는요. 5부터 볼게요. 5에 지수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6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는요. 5 위에 지수가 6분의 1이겠죠? 6 위에 지수도 똑같이 6분의 1 되겠죠. 그죠? 5에 3분의 1이에요. 6에 6분의 1이고요. 5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혹시나 싶어서 이게 우리가 손으로 쓰면 이런 실수들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 6이 거듭제곱에 써 있는 6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손으로 쓴 건지 발로 쓴 건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 쓰다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 6이 그냥 6인지 6제곱근에 있는 6인지가 헷갈린다고 크기를 확실하게 쓰셔야 돼요. 뭐랑 뭐랑 헷갈리는지 제가 뭐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죠? 세제곱근 루트 6 루트 5 이거하고 세제곱근 루트 6 루트 5하고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손으로 쓰면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 누구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시거든요. 예쁘게 쓰세요.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5 위에는 지수가 6분의 1이고 요거 6 위에는 지수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다 뭐 하면 좋겠어? 전부 다 6제곱 싹 해버리면 되지. 그죠? 싹 다 6제곱하면 지수가 다 지수가 정수로 바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지. 6제곱하면 얘 뭐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2번은 5 곱하기 6의 세제곱이에요. 3번은 5 곱하기 6이에요. 56 같네. 5의 제곱 6이고요. 5,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뭐 구하래 근데? 제일 큰 거 구하래. 누가 제일 커 보여요? 딱 봐도 티 나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크겠지. 5랑 6 하나씩 다 지우면 얘는 5 2개 남아요. 얘는 6 2개 남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고 5 하나 6 하나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통일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이브 말고 RPM으로 가서 RPM에 있는 문제들 몇 개 좀 볼게요. 그 RPM의 첫 번째 8페이지 볼 거예요. 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뭐 이렇게 개념 물어보는 말장난 같은 거여서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자주 나오는 함정이 뭔지만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 대표 문제 보자고요. 옳은 거 골라보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27의 세제곱근. 27의 세제곱근 그러면 몇 개 있나요? 27의 세제곱근 그러면 3개 있는 거야. 세제곱근이잖아요. 그지? 27의 세제곱근. x 세제곱은 27.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 3개 있다고. 그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있어요? 몇 개? 한 개, 한 개. 세제곱근이잖아요. 홀수잖아요. 홀수잖아요. 그죠? 그래프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한 개 있다고요. 그죠? 얘는 뿔마 그랬으니까 틀렸죠. 아이 마이너스 3은 세제곱하면 27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7이지. 그죠? 2번. 니은. 루트 4의 세제곱근이래요. 몇 개 있다고요? 루트 4의 세제곱근 몇 개 있어요? 3개. 그 중에 실수가 몇 개 있어요? 세제곱근이잖아요. 한 개 있죠. 홀수 제곱근이잖아요. x 세제곱은 루트 4. 그죠? 한 개 있다고요. 아하. 디귿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이에요.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요. 4제곱근이니까. 이 말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식은 몇 개? 2개. 짝수제곱근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떠올라야 되고 거기에 16이면 양수잖아요. 2번 만나죠. 2개 있을 거예요. 뿔마로. 그 2개가 누구다? 뿔마 2다. 그죠? 뭐 넣어보면 되니까 그거는. 얘가 지금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리을은요. 루트 81의 4제곱근이 4개네요.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4제곱근은 4개예요.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물어보면 이거 생각하는 거지. 그냥 4제곱근이잖아요. 4개가 맞다. 오케이? 리을에서 엄청 많이 낚여요. 맨날 물어보는 게 실근의 개수거든. 근데 갑자기 4제곱근 그러면 일단 4제곱이면 짝수차고 루트 81이면 9니까 양수니까 2개. 땡! 이러시면 나도 땡. 맞는 얘기예요. 4개야. 4제곱근이니까요. 다음에 나오는 유형은 얘는 왜 이래?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다 넘어갈 거고요. 그 바이블에서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뭐라고요? 갑자기요? 깜짝이야. 유형 5번도 바이블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빨리 보시면 유형 5번, 56번이에요. 대표 문제. A가 엄청 여러 개 있죠. 지수끼리만 왜? 추워서? 네, 저도요. 지수끼리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A가 몇 개? 다들 이렇게 패딩을 꽁꽁 싸매고. 지수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죠. 첫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예요? 8분의 1이야. 그죠? 8분의 1이에요. 4제곱근 앞에 그냥 루트는 제곱근이니까. 두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세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루트 A 루트 A 루트 A 이거거든요. 요거는 껍데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놈은 지수가 2분의 1이고 요 녀석은 루트가 지금 2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A의 2분의 1에 2분의 1이고요. 그럼 요 놈은요. A의 8분의 1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유형 6번 보겠습니다. 5의 8제곱이 A라고 되어 있고요. 8의 6제곱은 B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200의 100제곱을 A와 B로 한번 나타내 보래요. 소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200은 2가 몇 개 있어요? 200은 2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5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죠? 슬슬 지치기 시작하죠?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2가 300개, 5가 200개 있어요. 얘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A, B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5가 뭐란 이야기야? 이거란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8이잖아요. 8은 2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요거 밑을 2라고 할 거야. B 위에 뭐가 와야 돼요? 지수? 얘가 와야죠. 2의 18제곱이 6B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럼 5하고 2를 A, B로 나타낸 거잖아. 그죠? 요 녀석 다 같은 원리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거의 300제곱. A의 8분의 1제곱에 200제곱.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소수 하나로 안 나와요. 조금 복잡하게 나와서 2도 A, B로 이루어져 있고 5도 A, B가 섞여서 이루어져 있는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을 A라고 볼 거고 뭐 해야 되냐? 50을 B라고 볼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럼 얘 또 뭐 하면 돼? 이 두 개랑 5 하나 곱해진 게 A고요. 이 하나랑 5 두 개로 곱해진 게 B인 거야. 그래서 위에 걸 제곱한다? 그럼 이 네 개랑 5 두 개로 이루어진 게 A 제곱이죠. 그 두 개 나눠요. 위에 걸로 나눕시다. 그럼 좌변 뭐 돼요? 2의 세제곱이죠. 우변 뭐 돼요? A 제곱 나누기 B가 되죠. 나누기 B는 너무 애 같다. 이렇게 생겼죠. B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2가 뭐랑 똑같더라? A의 3분의 2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과 같더라. 같은 원리로 5도 A, B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요. 아마 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긴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밑을 통일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10번까지 전부 다 바이블에서 한 번씩 봤던 것들이고 유형 11번에 있는 것만 살짝 보면 되는데 이 유형 11번이 뭐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선배들이 다들 싫어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길잖아요. 세 줄 넘어가면 앞에서부터 까먹죠. 뭐 읽었는지.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80번, 81번 글자 잘 읽어보면 되고 82번 눈으로 빨리 보시면 중간에 되게 이상한 식 하나 들어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다음 단원에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을 당연히 이해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M0가 뭔지 A가 뭔지 T가 뭔지 앞에 한글로 다 써 있어요. 찾아서 필요한 숫자를 다 집어넣으시면 알아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식을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숫자들 집어넣어서 식을 한 두세 개 찾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풀면 그냥 답이라서 이건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단원, 지수단원, 대표 유형까지 좀 풀어봤고요. 바이블이랑 RPM 전부 다.